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도 섬뜩할 정도의 협박,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사실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 지사직을 갖고 후보 경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금 며칠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욕설, 댓글, 저주,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딱 봐도 이낙연 똘마니 짓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장애인 주제에 어디에서 나불거리느냐, 휠체어 타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섬뜩한 댓글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의 그 대선 캠프에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그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 자신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다라고 밝힌 사람이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 만일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으면 윤영찬 의원의 가족은 물론 그 의원실의 여성 직원들을 납치해서 능욕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자신의 지지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어서 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니까 경찰 조사 결과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댓글 폭탄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지지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깨문이 아니라 대깨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이다, 이런 극렬 지지자들이 이런 섬뜩한 협박, 저주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낙연 캠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설훈 의원은 며칠 전에 경선 불복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감정적으로 빠지게 되면 경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경선 불복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재명이 긴급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네거티브를 모두 중단하고 정책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겸해서 후보 경선에 나선 것이 올바른 것이냐를 놓고 이재명과 이낙연 간의 공방전이 또 치열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낙연 후보 측은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자질 검증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도지사직을 겸직하는 것이 옳으냐, 도지사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거티브와 자질 검증, 내가 하면 자질 검증이고 당신이 하면 네거티브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깨문이 아니라 이제는 대깨명이 등장을 했고, 내가 하면 자질 검증, 네가 하면 네거티브냐, 라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논쟁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쪽은 주로 앞서가는 쪽이고, 뒤에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죠. 이 네거티브 논쟁이 언제나 일어나고,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했다가 다시 네거티브로 들어가고 또 하지 말자고 했다가 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은, 네거티브 안에는 자질 검증, 근거가 있는 자질 검증과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마타도, 흑색 선전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게 네거티브죠. 자질 검증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흑색 선전은 막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모두가 포함되어서 네거티브로 있으니까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해도 이낙연 측은 자질 검증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네거티브에 많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게 좀 낫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질 검증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격돌하고 있는 곳에는 이재명, 이낙연이 서로를
사실은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서로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해서 자질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은 이낙연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낮춰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격심한 갈등, 민주당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경선 불복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이 후보 경선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뭐 자기들끼리 누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광주에 있는 그 조폭이라고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진을 찍었느냐, 왜 너도 찍었느냐 공격을 하고 최승해 동양대 총장과 너는 사진 찍지 않았느냐, 이런 인신공격을 주고받더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그대로 갖고 경선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범죄 전력, 전과에 대해서 밝혀라.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에 대해서 사실은 근거 없는 뭐 찌라시성 많은 자료들,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휠체어 타고 지옥 가라. 당신네 가족을 납치해서 능욕하겠다. 이런 섬뜩한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어제도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간추려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비롯해서 최재형, 또 유승민, 원희룡까지 현역 의원들이 이제 캠프에 가담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계파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천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공천 이외의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거는 건 공천이죠. 공천에서 다른 계파를 몰살시키려고 한다든지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이게 지금 이제 계파 정치의 나쁜 점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줄 세우기다. 벌써 계파 정치가 시작되었느냐. 이런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경선이 일어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어느 정도 형태의 계파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민주당도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자기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지를 밝히고 어느 캠프에 소속되는 것을 가지고 크게 공격할 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가석방이 됐죠.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 된 것. 가석방이 된 것은 이제 많이 환영을 하는 입장들이고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은 며칠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위주의, 물론 대통령이 모두 결정을 실질적으로는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담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계속 보여왔죠. 그래서 법무부 중심으로 하는 이런 가석방을 택했고 또 민주당 내부에 친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들을 고려해서 사면보다는 가석방을 선택했다. 또 사면을 선택하게 되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다시 또 부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선택하고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는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선 뒤에 사면을 하는 이런 순차적인 절차로 봤을 때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북 간첩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지금 여권 민주당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간첩단 사건이 터졌느냐 불만이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4, 5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에 대한 규탄,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터뜨렸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충북 간첩단의 이 같은 활동은 충북에서만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 이 행동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 정권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해오는 그런 홍보활동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내용에서. 이런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불리하기만 한 이런 간첩단 사건을 왜 터뜨렸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추측이 나옵니다.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과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 어느 한쪽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획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는 2024년부터 국정원의 이 간첩 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그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정의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업무 추진력 이런 부분들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 여기에서 지금 대선 전국에서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은 굉장히 여야에 걸쳐서 예민한 직원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대선 전국이 되면 이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결국 국정원이 국내외에 걸쳐서 4, 5년 동안 계속 수사를 해온 부분이어서 이 수사를 대선 전국에서 틀어막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만약 틀어막지 못하고 이 정보가 야당 쪽에서 먼저 나온다면 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느냐라는 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명락대전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떻게 명락대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이런 것은 전쟁의 물줄기를 바꾸는 대단한 전투이거나 정말 전쟁사에서 의미 있는 이런 걸 대전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락졸전인데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지옥에 가라. 당신의 가족들을 납치해서 능욕을 보이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